진정한 성공이란 우리가 갖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아니다. 성공은 우리 원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 자신과 주위의 모든 이의 성공을 키우고 보살피는 데서 온다. 이 내용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지도 해설책에서 10단계로 본 성공을 참고하여 가져왔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성공에 관한 10가지 비밀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과 에너지 수준으로 진화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천재적인 많은 개인들이 대중에게 발견되어 유명해진 후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는 했다. 이들은 작은 성공이 있고 또 그와 다른 참 성공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는 흔히 삶을 위태롭게 하는 반면 후자는 삶을 향상시킨다. 진정한 참 성공은 영을 생기 넘치게 하고 지지한다. 즉 참 성공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주위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성공적인 생활 방식을 이룬 총체적 개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작은 나는 약한 끌개 패턴과 정렬한다. 반면 참나는 높은 힘 에너지 장과 정렬된다. 즉, 사랑에 정렬된다. 참으로 성공한 이들은 성공을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대신 성공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성공과 동일시하며 그 패턴을 발달시킨다. 자기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자체로 극히 강력하여 거의 즉각 사람의 의식 측정 수준을 진실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영적으로 진화한 모든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배운 지극히 가치 있는 통찰이 있다. 바로 자신의 개인적 의식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바깥 세상의 성공을 창조하기 위해 작용하는 통로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단순히 자산이 아닌 성공의 실제적 근원과 동일시하는 만큼 상실에 관한 불안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상실하고서도 금세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내면의 힘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이 무엇을 만지든 금으로 변한다. 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외부적인 영역 속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은 항상 불안정하다. 성공의 근원이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 삶을 높은 힘 에너지 패턴과 정렬시킨다. 그리고 특정한 단계들을 따르도록 자동적으로 만든다. 진정한 성공은 단지 직업이나 기업, 은행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영감을 주며 고양시키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어떤 에너지 장으로서 총체적 개인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 삶을 높은 힘 에너지 패턴과 정렬시키는 데 기인한다. 지금 바로 10단계의 진정한 성공의 비밀을 밝혀보자. 1단계 의도. 당신의 의도에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동의하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게 하라. 당신이 움직일 때 바탕으로 하는 기본 원리에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공은 시작부터 자동적으로 제한된다. 우리는 국제적 수준에서 나치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의 슬로건인 세계에서 으뜸가는 독일은 전혀 보편적으로 호소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은가? 이 슬로건으로 벨기에인, 프랑스인, 영국인, 혹은 그 밖의 다른 이들의 가슴을 사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상을 타기, 혹은 마을의 다른 자동차 딜러보다 더 많은 차를 팔기,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가 시작의 동기라면 그 시도는 진정한 성공을 향한 출발선에서 발을 떼지도 못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에 있어 최고가 되어야 한다거나 당신이 부유하게 되고 유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호소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른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서비스와 태도가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의 일에는 보편적 호소력이 함께한다. 야망만으로는 성공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목적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혹은 안전, 기쁨,
삶의 아름다움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보편적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은 힘, 즉 파워로부터 비롯된다. 자기 이득에서 비롯되는 것은 위력인 포스로부터 비롯되며 반대 위력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 당연히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그것은 에고주의와는 다른 종류의 자부심이다. 즉, 그것은 가슴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개인적 자부심을 초월하는 인간 성취에 대한 예우이다. 인간 분투의 가장 큰 드라마 중 하나인 올림픽은 경쟁자가 개인적 자부심에서 어떤 존중으로 이동하도록 영감을 준다. 그 존중은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며 자신의 상대들 또한 똑같은 고결한 원리들에 헌신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운동선수의 진실한 힘에서와 같이 진정한 성공은 우아함, 세심함, 내적 고유를 특징으로 한다. 역설적이게도 맹렬하게 경쟁하는 이들조차 비경쟁적인 보통의 삶에서 온순함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성취를 가져오는 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어떤 것, 이른바 팀 동료, 사회, 나라, 신 등에 대한 봉헌이다. 그것은 의식 지도에서 높게 측정되는 자기 초월의 에너지이다. 우리는 그런 챔피언들을 축하하는데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더 높은 원리에 대한 봉헌을 통해서 개인적 야망을 극복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이들을 본보기로 가르칠 때 그들은 전설적으로 남는다. 그들이 가진 것이나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어온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그들의 내면의 힘은 보편적인 호소가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사심없는 봉헌에 대한 공경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2단계, 즐거움. 자신이 즐기면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일단 당신이 자신의 의도가 보편적으로 호소한다고 확신한다면 그 노력이 당신이 즐기며 하는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매일 아침 억지로 일하러 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지만 그들의 가슴은 거기에 없다. 성공하는 방법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당신이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당신은 최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최선을 다한 데서 비롯되는 기쁨을 경험한다. 난 아이들의 가슴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는 거의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보편적 원리이다. 보편적 원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가슴에 호소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직 머리에만 호소한다면 제한된 성공을 이룰 것이다. 상당한 이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세상 속 위대한 성공은 당신 스스로가 사랑하고 믿는 그러한 일들이며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 3단계, 실용성.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진정 세상에 봉사하는 일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누군가 필요로 하는가를 고려하라. 그것이 진정 세상에 봉사하는가? 당신은 자신을 던져 넣으려는 것이 그저 애착 있는 프로젝트나 개인적 선호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그저 깜찍하거나 독특한, 색다른 발상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실제적 필요도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이 단계를 삶에 오면 무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실제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가? 4단계, 미학. 확신이 없는 감각 유형에는 그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루어라.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연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경험을 어떤 주된 감각 유형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걸 입증했다. 어떤 이들은 주로 청각적이다. 어떤 이들은 시각적이다. 어떤 이들은 느낌에 의지한다. 물론 냄새와 촉감도 중요하다. 자신의 강점이 아닌 감각 유형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아이디어를 전해줄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라면 많아 봐야 1시간이면 된다.
한 식당은 다른 무엇보다 배경음악을 바꿔 실패에서 성공으로 성장했다. 시끄럽고 펑키한 서양 음악에서 부드러운 바로크 음악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소득이 높은 단골 고객들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저녁에 느긋이 쉬고 싶어 한다. 비록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이 명백한 사실과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의 품위를 원한다. 그걸 충족시키거나 그러한 상태를 성취할 수단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살해하고 감사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내놓든지 반드시 모든 감각 유형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고의 스타일이 특색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많은 감각 유형을 만족시키도록 하라. 이는 많은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하다. 앞서 말한 감각 유형들 외에도 높은 비율의 대중들이 편안함을 자신의 순위표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둔다. 앉을 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잠재적 고객들이 가게 밖으로 나간다. 많은 사람이 오직 하나 있을 때만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서 구매에 관한 결심을 한다. 고객들은 이러한 종류의 배려에 고마워한다. 5단계, 끌림. 홍보보다는 끌림, 즉 당신의 평판에 의지하라. 홍보에는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마케팅, 광고, 구입 권유가 함께하며 이는 아주 외부 지향적이고 시간과 돈,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유념하라. 반면에 끌림에는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 돈이 들지 않는다. 홍보는 위력, 즉 포스로부터 온다. 위력이 반대 위력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설득은 구매 저항과 맞닥뜨린다. 홍보에 많은 돈을 쓸수록 당신은 그 시장 가격을 더 많이 올려야만 할 것이다. 아무런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을 끌어기고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당신의 평판이다. 평판은 당신이 어떤 마케팅 기업을 고용하여 제작한 가짜 이미지가 아닌 당신이 노력한 실제의 진정성이다. 그 진정성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밝게 빛나고 모든 이들에게 자명하다. 어떤 회사의 이름이나 상표 자체는 우리 안에서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즉각 응대하는 신뢰할 만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들여 만든 믿을만하고 독특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랜 시간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평판은 긍정적 에너지의 효과다. 당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당신이 있는 곳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번 주 특별 품목이 무엇인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즈니스에서는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오 그래, 나도 알아. 그러고서 계속 그걸 무시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름길로 가고픈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사업을 망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게 좋다. 당신의 평판을 해치는 지름길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저 당신의 고객들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안다고 추정한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고객들은 의식적으로 그걸 알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틀림없이 무의식적으로 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이다. 6단계, 신뢰성.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기댈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문을 일찍 닫는 등 영업시간을 바꾸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많은 고객을 잃을 수 있다. 고객들은 편리함과 자신들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당신이 의식 지도상 온전성 있는 어떤 수준에서 비롯될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 자발성, 측정치 310의 수준에서 당신의 의도는 각각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믿을 수 있고 친근해진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경험을 가능한 멋지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스스로 물어보라.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내 사업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자기 병원을 자리 잡으려고 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충고할 때 나는 항상 말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요금으로 시작하고 저녁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편리함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 그 답은 대단히 가치 있다는 것이다. 7단계 고결함. 오직 하나의 고객만이 있으니 이는 인간 본성 자체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봉사할 하나의 고객, 기쁘게 할 하나의 고객만이 있으며 그 고객의 이름이 인간 본성이라는 기본 법칙을 명심하라. 그러면 당신은 실수를 저지를 수 없다. 어떤 것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든지 인간 본성은 모든 사람 내면에 있는 똑같은 고객이다. 당신의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냥 어떤 상품에서 자신이 찾는 품질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 단어가 품질이라는 것에 주목하라. 우리가 찾고 있는 품질이 거기에 없다면 어떤 가격으로도 그것을 우리에게 팔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약한 기질에 이용하려는 마음의 경향성을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무언가 부정적인 것에 영합하여 사업을 한다면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 꽤나 잘 살아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신이 우주를 속일 수가 있을까? 운동역학의 과학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된다. 내면의 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현존에 의하여 상황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갖는다. 그들의 현존 하나로 모든 차이를 만든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소유했다면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당신이 되어온 바가 중요하다. 힘은 위대함이다. 위대함은 위상이다. 위상은 현존이다. 현존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힘에서 온다. 그것은 구입할 수도 얻어낼 수도 없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단지 위대함의 이러한 현존 덕에 다른 이들은 자신 안의 최상을 경험하게 된다. 위대함은 그들의 내적인 고결함을 확인해주고 그들의 숨겨진 잠재성을 성장시킨다. 세상은 이 힘의 현존을 인정하는데 이는 단지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넬슨 만델라는 훌륭한 사례이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의 인종 그룹만이 아닌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을 보살피는 내면의 힘에서부터 움직이며 통합하는 정신을 가져왔는데 이는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된 비인도적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해체할 만큼 강력했다. 8단계 성질. 당신은 자신이 지지하는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라. 정확히 다른 이들에게 기여한 것을 당신 자신 안에서 불러낼 거라는 걸 알아차려라. 강함을 지지하면 당신은 강해지게 된다. 다른 이들의 생기 넘침을 지지할 때 당신은 활력 있게 된다. 다른 이들의 위대함을 지지할 때 당신은 위대하게 된다. 삶의 아름다움을 지지할 때 당신은 아름답게 된다. 당신이 진정 가슴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며 당신을 지지할 것이고 온갖 종류의 실수에도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실질적 설명을 위해 우리는 위대함의 전형적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공담 중 하나이다. 그녀는 40kg의 작은 여성이었고 광고나 시장 전략, 홍보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았지만 그녀에 관한 많은 책이 저술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기만 했을 뿐인데도 수백만 명을 모았고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팬들이 있었다. 그녀는 노벨상 수상자였고 국제적으로 우리 시대의 위인 중 한 명으로 칭송받았다. 마더 테레사의 위대함과 힘이 발생했던 것은 그녀가 인간 본성 안의 가장 고결한 성질인 무조건적 사랑과 판단하지 않는 연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는 작았고 쭈글쭈글했고 구부정했으며 자기 돈이나 소유물이 없었지만 가슴 중에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명백하게도 그녀는 마스터의 수준에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능가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선으로? 세상 속 많은 사람이 자선을 베푼다. 공상적 박애주의로? 아니다. 많은 전문적인 공상적 박애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 그녀의 친절함으로? 아니다. 세상에 많은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 어째서 그녀는 그러한 모든 사람보다 한층 뛰어났을까? 그것은 그녀의 정열과 몰두, 봉헌, 개인적 희생이 헌신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보편적 진실의 원리를 이행하는데 자신의 삶을 봉헌할 때 그는 자석처럼 사람을 끌게 된다. 그들은 매력의 힘을 발달시킨다.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 존재 자체에 비해 부차적이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그 존재이며 우리가 성공이라 칭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그 존재이다. 마더 테레사가 보살피고 인정했던 것은 인간의 존엄성, 가치, 고결함, 사랑스러움, 위대함이라는 본유적 진실이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세상에 기여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당겼으므로 우리는 그녀를 존엄하며 가치롭고 고결하며 사랑스럽고 위대하게 보게 되었다. 9단계 나눔.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인식하라. 당신의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성공을 지지하려는 그들의 동기를 잃게 만든다. 만일 당신의 성공에 다른 이들이 해온 중요한 역할을 알아주고 인정한다면 그들 모두가 성공을 지지하고 축하하며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평생의 적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 당신 삶에 이바지하게 하고 그걸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배우자의 영감이나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했던 역할을 알아주지 않는다. 성공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답은 딱 한순간이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공했다. 성공이 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성공은 당신의 것이 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것도 아니다. 행위는 이바지할 뿐이며 소유는 꾸며줄 뿐이다. 성공을 창조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이다.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전부이다. 석사 학위나 졸업장, 통신 강좌, 지루한 강연, 워크숍은 필요하지 않다. 일단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결정하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중요성이나 의의를 띠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이 행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바로 그 현존이다. 당신이 그들의 삶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들에게 영감을 준다. 당신이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당신을 아는 것이 영광이라는 듯 행동하기 시작한다. 긍정적인 인간의 성질은 전염된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조차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특정한 원리가 작용하면 성공에 도움이 된다. 그 지점에서 당신은 의식 지도상의 더 높은 에너지 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즉, 그 에너지 장을 당신 삶으로서 산다. 10단계 인자함. 삶이 피드백 루프임을 깨달아라. 받고자 하지 말고 순수히 주려고 하라. 피드백 루프는 자신의 행위가 여러 인과관계를 거쳐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 삶은 피드백 루프이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서 강화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강화한다. 즉, 다른 이들의 긍정적인 점을 끊임없이 지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이 그냥 우연인 것처럼 말한다. 그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라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일상적 사실을 간단평요하게 보여주는 실제 예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에 귀 기울인다면
어떤 이들은 부정적 험담에 끼어 타인의 삶이나 세상의 사건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온갖 부정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결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똑같은 바로 그것들을 자신 안에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모든 사람이 성인 같다고 묘사했던 나의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사소한 방식으로든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지지하라. 이것은 또한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서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종하려 아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이의 긍정적 특성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점원과 서빙하는 직원, 동료, 가족, 친구, 손님, 안면만 있는 사람 단지 지나가면서만 마주쳤을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것은 당신이 긍정적인 것들을 찾게끔 가르쳐주는 가치가 큰 훈련이다. 이 방법은 얻으려는 태도보다는 주려는 태도로 당신을 이동시킨다. 다양한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가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반응한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서 민가를 얻으려 애쓸 때 사람들은 그걸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안다. 그들은 경계하며 조심하고 저항한다. 동물조차 이를 감지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진화된 인간 존재 또한 감지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는데 저항한다. 주는 것은 잃는 것이다. 라는 등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피드백 루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걸 모른다. 성공은 자동적으로 그 자체를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눈덩이가 힘들이지 않고 내리막길을 굴러가면서 탄력을 받아 커지는 것과 같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서 좋은 느낌을 상조할 때마다 그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당신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며 그것은 당신 삶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매력적인 삶을 사는 듯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매력적이기를 힘썼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고 있다. 이 매력적임은 내적 태도이다. 그것은 기회주의적이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으며 이득을 위해 행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우리를 매료시키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진실로 그들은 베풀기를 원한다. 이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이들에게 선심을 쓰지 말라. 어째서 그럴까? 선심 쓰는 것은 정말로 교묘한 조종이기 때문이다. 그건 뭔가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홍정이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고 나서 그들이 갚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전체 요점을 완전히 놓친 것이다. 준다는 것은 돌려받으려는 기대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서 인정을 얻어내거나 다른 이들을 빚지게 하여 조종하려는 데에 정말로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말로 뭔가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도 돌려받을 기대 없이 심지어 감사나 인정도 기대하지 않고 한다. 생명 그 자체의 성질에 기여하려 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인간 존재를 보살피려고 뭔가를 한다. 이는 내면의 비밀이며 우리는 깊은 내적 이해를 통해서만 그것에 도달한다. 그 이해란 우리가 생명을 지지할 때 생명이 답하여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철학적으로 들리긴 한다. 하지만 이는 내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자명한 이치이다. 당신의 나침반 정렬시키기. 성공을 위한 능력은 모든 이에게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좋게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 느끼기 시작한다. 이로써 우리의 나침반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게 만든다. 거기서는 성공이 단지 우리 자신이 되어온 바의 자동적 부산물일 뿐이다. 힘은 생명을 지지하는 지배 끌개 패턴과 정렬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이 성향을 진실로 성공한 사람들의 우아함과 친근함에서 본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편안함과 평온함을 지지하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 그들의 꾸밈 없음이나 순진함, 서투름조차 우아함이라는 전반적 맥락 안에서 행해진다. 마치 그들은 서투르면 가장 우아한 때를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 같다. 그 순진한 서투름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삶을 되돌아볼 매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뭔가를 잊었던 척했거나 허둥지둥하는 척을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것은 좋은 여유에서 행동하는 것이었고, 이는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 배려가 그 순간의 필요를 채우는 자동적인 우아함을 불러온다. 성공은 우리가 갖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아니다. 성공은 우리 원래 존재의 자동적 귀결이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달성한 것은 단지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가 기여하기로 결정했던 바의 결과일 뿐이다. 이 진실은 이를 쉽게 만든다. 우리가 배의 키를 잡고서 나침반상 1도만 방향을 바꾼다면 항해한 지 며칠 후에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 있었을 곳에서 수백 마일은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적 태도의 조그만 변화가 우리 삶의 막대한 귀결을 낳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위한 10단계의 비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단계, 의도. 당신의 의도에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동의하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게 하라. 2단계, 즐거움. 자신이 즐기면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3단계, 실용성.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진정 세상에 봉사하는 일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4단계, 미학. 확신이 없는 감각 유형에는 그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루어라. 5단계, 끌림. 홍보보다는 끌림, 즉 당신의 평판에 의지하라. 6단계, 신뢰성.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라. 7단계, 고결함. 오직 하나의 고객만이 있으니 이는 인간 본성 자체임을 명심하라. 8단계, 성질. 당신은 자신이 기여하는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라. 9단계, 나눔.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인식하라. 10단계, 인자함. 삶이 피드백 루프임을 깨달아라. 받고자 하지 말고 순수히 주려고 하라. 이 10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도 진정한 성공을 향한 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 해설책을 참고하였습니다.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후의 심판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주제로 사랑과 두려움의 의미를 파헤칩니다.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힐링을 위한 가이드 명상을 원하시면 불현듯 빛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불현듯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